막다른 주식시장에 탈출구는 없다. 진정한 수익을 위한 진짜 승부를 벌여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런! 달라 주식 그라운드에 찾아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 주식 그라운드의 지킴이 아나운서 김을지입니다. 오늘도 달려 주식 그라운드 함께해 주실 감독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달라 주식 그라운드 오늘도 최동기 감독님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2년 8개월의 선고가 나왔는데 다시금 이제 3년 만인가요? 지금 다시 재수감되면서 지금 경영권에 지금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이제 그룹주가 모두 다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감독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그 주가를 보면은 네. 일단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이제 재판 결과를 보면은 네. 항상 반대로 나타나거든요. 그 제가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당일날은 네. 안 좋은 소식일 때는 빠져요. 그리고 좋은 그 당일날 좋은 소식이면 오르는데 네. 그럼 이제 일주일하고 한 달 후를 봐야 되거든요. 아. 그게 이제 참 희한한 통계가 나오는데 네. 그 맨 처음에 보면은 2017년 2월 달에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그날 당일은 0.4% 빠졌었는데 네. 일주일 후에는 0.9% 올랐고 한 달 그래요? 후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12%가 올랐어요. 네? 빠진 것보다 더 많이 올랐네요. 또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1심이 이제 그해 8월 25일 있었거든요. 네. 그 1심 공판일 때 그날 또 당일 마이너스 1.1% 빠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도 1.1% 그대로 빠졌었는데 네.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무려 14%가 올랐어요. 그래요? 네, 그럼 희한하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2월 달에 석방이 됐어요, 그때.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날에 0.5%가 올랐어요. 네. 근데 일주일 후에는 4.5%가 빠지고 한 달 희한하네요. 후에는 5.6%가 빠졌어요. 그다음 이제 최근에는 이제 파기환송이 2019년 8월이었거든요. 네. 그날도 당일날은 1.7%가 빠졌는데 일주일 후에는 5.3%가 올랐고 한 달 후에는 13%가 올랐어요. 참 역설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볼 어제 그 때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더 빠졌거든요. 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데 결국에는 이제 일주일 후에 보거나 네. 이제 한 달 후에 보면은 분명히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그런 삼성전자는 어떻게 악재가 나왔을 때 네. 사두면은 항상 보면 이익을 줬어요. 그만큼 이 주식 자체가 물론 네. 뭐 저기 그룹 총서가 없다 하더라도 네. 워낙 이건 글로벌한 기업이고 누구 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회사는 굴러가거든요. 그렇죠. 계열사 뭐 다 예. 경영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네. 삼성그룹의 뭐 임원들이 다 뭐 쟁쟁한 사람들인데 그럼요. 총수가 없다고 해서 이게 뭐 회사가 잘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언론 프레는 해야겠죠. 총수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네. 뭐 일주일간은 좀 걱정이 되겠지만 오늘 뭐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생각보다 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제 걱정할 수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제 등락을 이용한 네. 그런 매매 전략이 좋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오늘 네네. 벌써 삼성전자가 2%대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어제 뭐 빠졌던 거를 금세 지금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네. 감독님의 이야기를 그러면은 근거로 했을 때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는 이게 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이라도 잡는 게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아직 악재가 있어요. 어떤 뭐냐면 거죠? 지금 이제 이거는 그 어떤 거 뭡니까? 뭐 뇌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재판을 그렇죠. 받는 거고 네.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 가지고 뭐 삼성물산 이런 거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한번 또 부각될 때 한번 빠질 수가 있을 때는 오히려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거가 이제 어떻게 일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런 악재는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어쨌든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네네, 예.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해봐도 네. 될까요? 네. 굉장히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뭐 삼성 계열사 자체가 워낙 뭐 사장진도 다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경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장기적인 플랜을 봤을 때 그쵸.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또 얘기 나눴었죠. 대만의 TSMC가 굉장히 대대적인 또 투자를 네네.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삼성전자가 조금 불안하다. 뭐 이런 네네. 이야기도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어쨌든 우리 주가는 중요하니까 그쵸.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네.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굉장히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라도 조금 잡는 모습 여러분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하러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시 시크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해 보실 텐데요. 전일장에서 정말 고공행진하던 코스피 지수가 멈춰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3,000선이 위험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측도 나왔는데요. 그런 예측이 정말 무색하게끔 오늘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시장에는 좀 불안했습니다만 현재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양대 지수인데요. 자sen 지수 확인해 보시면 현재 코스피 지수는 1.39% 상승하면서 3,055선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네요. 0.24% 빠지면서 942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매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날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2,248억 원, 외국인은 534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37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2%대까지 올라오면서 8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빨간불, 파란불 계속해서 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SK하이닉스고요. 현재는 1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장 시작부터 빨간불을 계속해서 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1.76%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를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 현대차인데요. 5%대까지 크게 올라오면서 25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차 전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파란불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0.76% 상승하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각각 0.5%, 1.87%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쇼핑 라이브가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출시 6개월 만에 1억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실적에도 굉장히 좋게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좀 빠집니다. 3.34%, 삼형제가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시면 현대모비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현대차 그룹주 모두 다 오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확실하게 끌어가 주고 있는데요. 각각 6.18%, 9.37%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도 올라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냈었는데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0.35%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각각 3%대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HLB와 시젠도 계속해서 파란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은 0.9% 올라서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종목들로 좀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CJ ENM도 3%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디어와 커머스의 융합 비즈니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CJ ENM입니다. 포러비스는 게임 관련해서 조금 강세를 보이는가 싶었는데 오늘은 또 주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7만 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와 카카오게임즈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하고 계신데요. KMW와 스튜디온 드래곤까지만 빨간불을 켜내고 그 밖의 종목들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넥쉬는 계속해서 빠지네요. 3.87% 하락하면서 9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주 확인해 보실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 발언에 시멘트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려 시멘트가 10%대 급등하고 있고요. 성신 양해와 아세아 시멘트, 삼표 시멘트까지 각각 7%대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한일 현대 시멘트도 무려 13%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특징주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셀트리온 또 빠집니다. 네네. 그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네. 셀트리온 관련해서 지금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관해서 뭐 네. 3상 이상을 지금 권고로 해서 뭐 승인을 권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좀 반대 양상인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오늘 상한가를 찍었던 그 종목이 뭐죠? 갑자기 종목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파마. 네, 한국파마랑 계속해서 대비가 되는 모습이 나와요. 네네. 셀트리온 계속해서 빠질까요, 감독님?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네. 백신, 그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회사라든가 치료제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실제로 성과가 없어요. 뭐 요란하게 뭐 신문에 기사 나오고 뭐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언론 플레이에 그쵸. 비해서 실제로 성과가 뭐 없다. 성과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주가들이 계속 이제 밑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는 또 뭘 봐야 되니 특히 바이오주는 이제 공매도에 항상 타켓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공매도가 만약에 재개되면 또 이쪽에 또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은 공매도 1위 종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게 보면 벌써 반영되는 그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종목들이 네. 올해 보면은 이제 우리 코스피나 이쪽에 영업이 굉장히 늘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투자할 군이 많아요. 뭐 반도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뭐 화학업종, 네. 뭐 그다음에 저평가된 뭐 음식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굴뚝주 중에서도 뭐 철강주도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뭐 올해 주택 공급 많이 한다 이제 시멘트주도 오르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네. 이러한 대형주 코스피 종목 중에서도 그동안에 오르자는 종목들만 고르더라도 기다리면 이렇게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오는 아시다시피 네. 꿈의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빠진다 오른다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이 어차피 바이오라는 거는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일단 내가 샀다 하면은 네. 적어도 뭐 20-30%는 빠질 거를 각오를 하고 오를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가져야지 이거 우리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처럼 뭐 하루에 5% 오르고 빠지고 이런 거에 신경을 쓰면은 아예 보유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이오에 그래요?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어느 그 비중을 줄이되 그냥 묻어두고 있는 게 좋죠. 우리 보면은 뭐 우리 그 강방천 회장이나 좀 있어요. 그분이 네. 이제 지금 어디야 그 자산운용 사장인데 그분이 이제 IMF 때 대신증권 우선주로 돈을 크게 버는 사람이에요. 운영사인데 그분은 뭐라면 내가 주식을 했으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그 컴퓨터 끄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우리가 보면은 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외국 출장 갔다 온 사람에 의외로도 돈을 버신 데 있어요. 확인을 주식 못 샀다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바이오주는 네. 우리 이제 컴퓨터를 키더라도 좀 이렇게 보지 말고 네네네. 한 뭐 일주일 후라도 이렇게 봐야지 너무 그 시세에 일희일비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볼 맞아요. 때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어떤 뭐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제 주식 관련해서 돈을 많이 버신 그분께서 네. 주식을 투자하고 나서 수면제를 먹어라. 뭐 네. 이런 그분이 이야기를 아마 했던 강방천 게 회장일 그런가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지금 네. 굉장히 셀트리온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당분간은 그냥 확인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관련해서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좀 현대차가 한창 막 올라가다가 조금 좀 빠지다가 오늘 네. 다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향후 주가 흐름? 지금 뭐 애플가 때문에 잠시 이제 그런 어떤 테마에서 올라갔는데 그랬죠. 사실 보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차를 보면은 네. 100대당 한 대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상대꼴이에요. 사실 많이 안 보이긴 해요. 그럼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아직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갔을 때는 네. 생산량이 0.7%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작네요. 그럼 이제 아직은 출발도 안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제 그렇죠. 시작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 뭐 수소차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죠.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보급이 확대될 거기 때문에.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뭐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이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 봐야 되고 그다음에 2차 전지주들도 분명히 이제 돌아가면서 오르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보면 뭐 양극재다, 음극재다, 뭐 네. 전해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우리가 찾아보면은 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에서도 안 오른 섹션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뭐 장비주들은 안 올랐거든요. 그 장비주에 대가는 뭐 PNT라든가 PNE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네. 최근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들어오는 종목들 해가지고 이제 분명히 순환매를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오히려 주식 투자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요? 반도체 분야, 그다음에 이런 어떤 2차 전지 분야, 뭐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뭐 화학이나 철강, 네. 뭐 이런 거에 그냥 집중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은행 금리 한 몇 배 이상은 수익 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주제는 테마주인데 네. 요새 테마주들이 이렇게 맥을 못 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지수가 이렇게 오를 때는 네. 이제 테마주들도 잘 못 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바이오주들이 힘을 못 쓰는 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흐름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어쨌든 간에 주가가 좀 빠지거나 횡보할 때는 오르지만 맞아요. 이렇게 뭐 지수가 오를 때는 좀 그쪽은 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수급을 봐야 되는데 네. 최근에 오늘도 보면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들이 이제 그 순매수를 보이겠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기관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유의할 거는 저깁니다. 그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증권사거든요. 네. 근데 증권사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자기네들이 고유 자금으로 운영하는 데 있지만 네. 그 MS 시장 점유율 때문에 그 시장 점유율은 결국에 이제 매매 대금이 낮냐 적자니까 이거 고유 파트에서는 그냥 삼성전자 예를 들면은 네. 거긴 수수료가 없어요. 아. 증권사 상품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샀다 팔았다 계속 반복하는 게 많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고 이제 뭡니까 이 선물 옵션을 해가지고 또 파생과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네. 이쪽 우리 금융투자에 우리 순매수 순매도는 사실은 그 신경을 안 쓰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기관에 합계해서 금융투자를 합계해서 나오지만 네. 실제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그거를 제외하고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연기금하고 투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투신은 계속 뭐 지금 펀드에서 환매돼가지고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오고, 네. 그다음에 연기금은 이제 뭐냐면 가장 큰 연기금이 국민연금인데, 그렇죠. 국민연금이 이제 작년에 18%에서 올해 주식 투자비율이 아마 16.2%예요. 1.8%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 일시 파는 건 아니고 이제 계속 팔아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포션에 올라왔기 때문에 더 줄여야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변수는 뭐냐면은 계속 주가가 오를수록 또 그다음 포션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수수료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네. 기관 기관 투자가들한테 만약에 투신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마찬가지로 연기금도 만약에 어떤 그 비율을 네. 지금이라도 뭐 올리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 연기금도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네.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하고 개인의 싸움인데 결국에는 뭡니까?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워낙 그 풍부한 그 유동성 자금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빠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들도 이제는 폭락이 오면 또 바로 사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장이 네. 이게 만만치는 않은 장 같아요. 네.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이 뭐 어쨌든 뭐 그쵸. 계속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선물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또 기관과 함께 계속 많이 파네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 이제 또 투신은 사고 있거든요. 투신은 선물 사고 있는데 어쨌든 네. 간에 이런 그 우리가 선물을 할 때는 그건 보는 게 아니라 네.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옵션하고 이제 그 우리 거래소 현물을 같이 봐야 되는데 아. 외국인은 지금까지 보면 계속 하방으로 베팅한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손실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약간 손실을 본 거로 같은데 이거는 이제 선물은 만기가 3월이기 때문에 네. 3월까지는 또 이런 양상이 갈지는데 외국인들은 갑자기 또 막 1조, 2조 들어오면서 또 플러스를 올릴 수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거는 뭐 장담 못 합니다. 어쨌든 뭐 계속해서 눈치 보기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가 지금 현재는 1.23%까지 올라오면서 3,000선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우리 어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3,000선 다시 무너질 것인가? 네네. 괜찮을까요, 감독님? 일단은 장중에는 한번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어제도 거의 이제 장중에 무너지려다가 사실 올랐는데. 맞아요. 겨우겨우 버텼죠. 그렇죠. 항상 네. 주식이라는 거는 요동을 치는데 네. 최근에는 뭐 하루에도 100%씩 왔다 가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뭐 투자 심리나 어떤 악재가 나오면은 또 장중에라도 한번 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빨간불을 다행히도 켜내고 있습니다. 자, 장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최동기의 이슈
이슈킹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름방송 509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음식점, 카페 이용 시 생활 속 거리 두기. 주문이나 계산 시 비대면 기기 또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가급적 고객과 직접 마주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탁자 사이 간격을 2m 이상, 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탁자 간 거리를 띄워주세요. 음식점 내 의자는 같은 방향 또는 탁자를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가급적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해주세요. 음식점 내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나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안내문을 게시해주세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 출입구 손잡이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해주세요.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아울러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대규모 행사 개최는 자제해주세요. 가능한 포장과 배달 판매 등을 활성화해주세요. 생활 속 거리두기 공간 확보를 위해 발코니, 옥상 등 5개 영업을 활성화해주세요.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주세요. 대기 손님이 있는 경우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최소 1m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해주세요.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음식점, 카페 이용 시 생활 속 거리 두기. 자, 주식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동희 감독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최동기의 이슈킹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핫한 섹터와 테마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섹터를 갖고 오셨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 갖고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특별하게 네. 우리 이제 월별로 월별 우리 섹터. 테마들이 어떤 게 있나? 뭐 물론 계절 테마 같은 그쵸. 거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졌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이제 장이 올해는 됐죠. 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네. 또 이쪽이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네. 그래도 한번 월별로 한번 제가 짚어보려고 이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 1월부터 가나요? 네네. 네. 1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달은 이제 눈이 많이 오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제설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태경 BK라고 이게 이제 생석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강산업이라고 이제 염화칼슘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림이라고 특장차, 그러니까 염화칼슘 이런 거를 이제 도면에 차가 다니면서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특수차를 만드는 이제 회사가 강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회사는 이제 전기공사에 특화된 차도 있고, 그다음에 노면 청소라든가 뭐 쓰레기 수거, 하수구 청소 이런 거에 이제 특화된 회사가 강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난방, 뭐 난방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세코는 캠핑 난로, 그다음에 이제 부스타는 수열 에너지,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는 뭐 많은 종목이 있죠. 그래서 뭐 네. 대성가스라든가 삼천리, GSE, 부산가스, 뭐 서울가스, SK가스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1월 달에 방학이니까 뭐 게임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게임주들도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선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신작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연초에. 네. 이제 그런 거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만화 관련해서 웹툰 종목들 여러 가지 책 오늘 또 보니까는 막 목표가를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DNC 미디어라든가 네. 지금 뭐 키다리 스토어 해가지고 이제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 그쪽에도 이제 점점 이제 그 우리 어널리스트들이 네.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가 오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마찬가지로 뭐 스튜디오 들어온 것처럼 OTT 이런 종목들은 제가 뺐지만 그런 네.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조류 독감주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뭐 제일 바이오라든가 뭐 에이프로전자, 이글벳, 뭐 넥스트 BT, 중앙 백신, 혹은 이제 뭐 사료주들도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맞아요. 보면은 이제 구제역이라고 또 있죠. 네. 구제역 보면 뭐 한성기업, 뭐 우성사료, 뭐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 구제역은 이제 돼지 열병 그런 좀 많으니까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대체 식품으로 해서 뭐 우리 해산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닭 뭐 닭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그 우리가 테마들이 형성이 되는데 네. 사실 이제 뭐 다른 얘기지만 네. 우리 돼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네. 근데 돼지가 태어나서 네. 이제 뭐 이제 도축장으로 갈 때까지가 네. 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며칠이요? 딱 그 돼지가 이제 그 도축장에서 이제 등급을 매겨요. 아, A, B, C를 매기는데 도장 이렇게 쾅쾅 찍는 거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그냥 무게로 따지는데 아. A급이 120kg예요. 120kg.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등급이 매겨지는데 네. 근데 저도 이제 그게 사실 그래요. 보면 돼지를 어떤 뭐 이런 생명인데 네. 이제 그런 거를 어떤 이제 산수로 수학으로 계산할 때 태어나서 네. 그게 딱 120kg 될 때까지가 약 180이래요. 180일밖에 안 걸려요? 네, 180. 그러니까 이제 그 양돈하시는 분들은 1년에 2회전이 되는 거죠. 새끼가 괜찮네요. 나서부터. 그쵸? 사업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병만 없으면은 괜찮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런 FTA 때문에 네. 이런 거 축산업은 정부에서 거의 100%다 지원을 해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땅만 있으면은 지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그 양돈업 자체가 네. 그 수익성이 어디서 나냐면 이제 사료값을 얼마나 절감하느냐 나오거든요. 사료값이 부수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돼지가 에서 120kg 넘으면은 먹는 게 많으니까 적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속상하네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데 그게 너무 속상하네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먹지만 네. 그 돼지의 그 태어나서 그 기간이 그들의 운명이 네, 너무 6개월로 속상하네요. 보시면 돼요. 6개월 정도. 네, 그래서 이제 구제역 관련해서 이런 종목도 있는데 하여튼 네. 뭐 이런 게 있다는 게 1월 테마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테마주가 네. 굉장히 이제 테마를 타는 거니까 테마주잖아요. 네네. 과연 언제 들어가서 내가 이걸 언제 나오는 게 좋나 이 타이밍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잖아요. 보통 한두 달 전에 들어가야 돼요. 미리 한두 달 전에 네, 들어가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딱 나올 때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들이 이 종목이 치고 올라갈 때 그냥 바로 망설임 없이 나와야겠네요. 어느 정도 이제 목표 수익률 됐으면 나오겠죠. 근데 이런 테마주들은 한번 상한가를 치면 네. 그게 이제 길게는 두세 번 가거든요. 두세 번까지 간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고를 욕심부렸다가 괜히 또 못 잡는 거 아닌가 싶은데. 못 잡을 수도 있죠. 네, 이제 뭐 워낙 지금은 이제 워낙 다른 종목도 좋은 게 많으니까 이제 테마주가 요새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테마주도 이제 보면은 뭐 시간에 올리고서 그 다음날 막 빠지고 이런 게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수들의 영역이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좀 접근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보면은 이게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오르는 건데 일반인들은 맞아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전문가는 왜 저런 걸 못 참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당일날 맞아요.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오랫동안 이제 기다림의 어떤 그 결과지 네. 뭐 당장 내일 상한가 칠 거 오늘 알면 뭐 제가 이거 그럼 방송하니까 신이죠, 신. 뭐 필드 매출 사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테마주는 두세 달, 한두 달 전에는 미리 그쵸. 들어가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우선 돼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월까지 마쳤고요. 그런데 2월에는 주로 보면 이제 설날이 있죠. 그렇죠. 설날이 있고 이제 뭐 춘절이 있는데 네. 뭐 보면 이제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1월 달은 전통적으로 이제 선물을 또 많이 하니까 그렇죠. 택배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죠. 화장품 쪽도 이제 뭐 어른분들한테 하고 그래서 보면 그렇죠. 이제 뭐 화장품 관련주들은 뭐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네. 그 특이한 거는 이제 그 SK 바이오랜드는 이제 원료 이런 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그러네요. 이제 색조에서는 한국 화장품 제조인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 화장품주는 계속 최근에 올해도 뭐 관심 종목이었고 네. 결국에 이제 중국하고 과연 중국 사업이 이제 잘 되면은 그쵸. 굉장히 이제 발생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화장품은 어떤 그 테마주보다는 이제 섹터를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이제 면세점도 마찬가지 여행도 많이 가니까 네. 이제 면세점 관련주도 이런 어떤 테마주보다는 이제 섹터로 보는 게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에서 네. 홈쇼핑도 아시겠지만 뭐 JS 홈쇼핑이라든가 현대 홈쇼핑, 롯데 쇼핑.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홈쇼핑주들도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주가에 그렇죠. 반영이 반영이 됐다 됐죠. 좀 보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택배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죠. 뭐 현대 글로비스는 이제 사실 글로비스는 이제 현대차의 어떤 그 물류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울산에 이제 그 현대차 공장을 가보시면은 네. 이제 그 도크에 네. 이제 딱 그 차들이 막 엄청 막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그 배로 탈 때 이제 네. 기사에 올라가거든요. 어. 근데 그게 보면 이제 항상 현대 글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글로비스가 이제 보면 되고. 쫙 서 있는 모습 보면 멋있겠네요. 그렇죠, 멋있죠. 다 보여요. 그 공개되어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래서 오. 보면 이제 한번 울산 가시면은 네. 현대차 공장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택배 관련주에서 요새 떴던 게 이제 동방이었는데 아, 그쵸. 동방이 최근에는 주가가 좀 무너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오를 대로 많이 오르긴 했죠. 네, 동방이 제가 이제 그때 동방 이제 설명도 했지만 네. 어쨌든가 이 회사는 그 뭐 제가 그때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아, 이제 한국말 그래요? 스타일에서 거기에 이제 아. 부채 비율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계속 관건이네요. 관건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전자 결제주들이 요새 이제 또 두각을 받죠. 그래서 전자 결제주는 이제 KG 그룹헤드,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그다음에 NHN 사이버걸체, 인포뱅크, 다날, 갤럭시 컴스, 뭐 SBI 핀테크 솔루션즈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제가 이제 2월 달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설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물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3월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계약을 하고 그렇죠. 학교를 가죠. 그다음에 이제 황사가 찾아오죠. 아.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마스크 관련해서 네. 뭐 아시겠지만 뭐 모나리자라든가 레몬, N바이오냐, KPM테크, 국제학금, 깨끗한 나라 했겠는데 이제 레몬은 좀 우리도 특수한 마스크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레몬의 그 마스크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손 세정제, 소독제는 이제 작년에 이 주가들이 많이 올랐죠. 맞아요. 특수로 인해서 그래서 네. MH 메탄올, 승일, 한국 알콜, 파로, 창의 에탄올, 지티니 웰리스, 네오팜, 고려제약 이런 종목들이 또 히트를 쳤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공기청정기 아시죠? 알죠. 그래서 이제 뭐 파세코라든가 위닉스, 뭐 크린앤사이언스, 그다음에 뭐 카스, 위니어, 댐체 뭐 이런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황산, 미세먼지, 뭐 공기청정기나 마스크랑 비슷하지만 그렇죠. 아시면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위닉스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코웨이, 상하프론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황사, 미세먼지 관련주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약하면 이제 우리 모나미는 이제 애국주지만 이제 맞아요. 모나미 볼펜 유명하지 않습니까? 모나미. 그다음에 이제 교복, 이제 형제 아, 엘리트라든가 교복주도 올라가네요. 형제 INC. 예. 뭐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고벽 관련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아즈텍, 이게 이제 아즈텍 WP인데 이게 영어로 쓴다는 게 잘못됐네요. 아, 전 처음 보는 종목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유 해가지고 한국 패키지, 아, 뭐 역시. 급식에는 우양, 그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열화상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 이제 아이 시스템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런 종목도 뜬다 해서 이제 오. 3월달에 이런 테마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새롭게 조금 들어온 종목이네요. 그쵸, 예. 원래는 없었던 종목인데. 네, 요새 이제 이게 꿀 보진 거 아세요? 아르바이트? 아우 좀 네, 괜찮더라고요. 아직 이게 안 보셨어요? 아니 뭐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네. 그냥 저도 이제 이걸 해야 하니까 어딜 가든지 아, 예, 거기 예. 항상 옆에 누가 계시잖아요. 그쵸, 예. 아, 조금 괜찮게 좀 돈을 버시는 이게 것 같다. 이제 꿀알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또 실내에 계시고 하니까. 저희 건물에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올 때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꿀한바 하시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4월로 가죠. 4월은 이제 봄이 되는데 이제 보면 이제 황사는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료, 사료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마스크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속되네요. 뭐 손세정제, 뭐 공기청정기 되는데 이제 비료는 이제 보면은 효성 웨인비, 뭐 농업바이오, 상보화학, 조비, 롯데 정밀화학, 남해학, 경농, 동방학. 그런데 비료 그다음에 사료주는 우성사료, 한일사료, 팜스, 네오팜이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 양돈 얘기하면서 사료주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뭐 양돈 하시는 분이 사료값만 저렴하면 굉장히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유리한 게 뭐냐면 군부대의 짬밥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구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네요. 저희 군대 생활할 때도 이제 짬밥 보면은 이제 돼지 키우신 분이 와서 가져갔는데 주권 가서 보니까 그분이 아마 놓았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부대장만 잘 보이면은 그거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뭐 폐기물 처리도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사료 그것도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쵸. 뭐 이제 허락을 받아야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사료에서 보면 이제 사료가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남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영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아까 양돈업자한테 네. 로비가 엄청 들어가요. 사료업체가. 그래요? 예, 의외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오. 그래서 이제 사료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비상장 기업에 이제 네. 좀 그래도 이 좀 싸게 저렴하게. 하는 데가 이제 농협 사료가 좀 싸게 하는 것 같아요. 오, 이쪽에 좀 농협사료. 이제 사료업계도 이런 비리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전 처음 듣는 소식이네요. 네, 오. 사료가 그렇게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이제 비료주 보시면 이게 이제 뭡니까? 대북주로 연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그 비료도 두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제 북한은 이제 뭐 산업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이제 그쵸. 1차적인 비료가 필요해요. 아. 근데 우리나라 비료는 대부분이 경로 이런 비료들은 네. 2차 가공을 한 거라 북한 토양에 안 맞거든요. 아, 그게 또 달라요. 네,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어느리스트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쪽 회사에 저는 담당자 제가 이제 그 경농이라든가 이쪽에 동호학 쪽에 네. 그 임원분을 아시죠?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자기네 종목이 왜 대북주로 연관되는지 모르겠다. 비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 자기네 거는 북한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뭐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테마주로 비료 주니까 하니까 그냥 같이 올라가는 그쵸. 거네요. 그래서 비료에 대해서는 오. 아마 이 시간에 애널리스트가 제 방송 본다면은 네. 그거를 좀 확실하게 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야겠네요. 공부를 해야 돼요. 오, 근데 선배가 하는 말인데. 비료는 뭐 우리가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잘 모르고 이제 이런 거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에 비료를 자주 보내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그 1차 가공된 그런 예. 비료 인가를 조금 알고 그쵸, 계시면 예. 훨씬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5월에는 이제 어린이날이 있죠. 네. 그래서 어린이날 뭐 선물이라든가 쇼핑, 그다음 이제 여행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행 갈 그렇죠. 일도 아시잖아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이게 있는데, 네. 뭐 오늘 보면 이제 하나투어가 이제 인력 구조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일단 여행주들도 이제 오르고, 항공주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뭐 M&A 테마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진에어를 중심으로 LCC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얘기 이제 나오죠. 뭐 이스타항공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항공주들도 이제 코로나만 좀 약간 주춤하면은 수요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항공주들도 한번 저가에 좀 매집을 해야 되는 게 좋을 네. 것 같은데 아직은 코로나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좀 아직 긴가민가하다가 조심스럽죠. 한번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하기에는 그런 그 군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찐득이에요. 살인 찐득이. 살인 찐득이가 5월 그래서 이제 대박은요. 거기 이제 진원생명과학, 제일바이오, 이글베, 8호 중앙. 보면 이제 대부분이 뭐 구제역이라든가 조류효과만 이렇게 겹치는 종목들이 좀 맞아요. 있어요. 8호 같은 그래서 경우도 그렇죠. 같이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어린이날은 어차피 이제 왕불 이런 선물이기 때문에 뭐 손오공이라든가 오로라, 뭐 대형 미디어, 뭐 로봇, 뭐 이월드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WI. 네. 근데 어버이날은 이제 어차피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보톡스 관련주라든가 선물을 건강식품 많이 맞춰드리나 봐요. 뭐 제약주, 임플란트 관련주, 이제 여행 관련주 이렇게 있는데 뭐 네. 여행 관련주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네. 5월 달은 그래도 뭔가 이제 봄이 되면서 네. 이제 나들이 확실히 하면서 소비에 대한 게 많네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가지고 이제 소비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네. 마찬가지로 아까 뭐 우리 뭐 백화점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도 네. 저희 쇼핑에 있으니까 그런 네. 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런 섹터가 다시금 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에 이제 오를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요. 살짝 조금 네.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다음에 이제 6월 테마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6월 달엔 태풍이 와요. 태풍이 오고 이제 더워지니까 에어컨이나 이제 여름 냉방기, 뭐 빙가리, 아이스크림인데 에어컨 냉방기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위니아 딤체, 신일전자, SCD, 뭐 미닉스, 롯데 하이마트, 크리난사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폐기물이 이제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선 ENT, 코엔텍, TI홀딩스, 아이스 동서인데 사실 지금 보면 이제 폐기물이 문제예요. 뭐 장막뿐이 아니라 지금 뭐 택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가 엄청나다고 그 특히 하죠. 이제 플라스틱이 네. 분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준비 중인데 이제 분해되는 플라스틱이 있어요. 생분해서 이제 그런 거 하는 이제 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그런 종목들도 앞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빙가리는 아시겠죠? 네. 빙그레 뭐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는 아이스크림도 네. 겨울에도 많이 먹거든요. 저도 이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편인데 저도 이제 많이 사다 먹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감독님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우리 감독님께서 굉장히 예. 그 의외의 입맛을 갖고 계시고 깜짝 놀랐잖아요. 예. 초코 맛을 좋아하시다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초콜릿 관련 아이스크림도 초코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스윗한 좋아하는데 남자셨나 봐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왜 네. 그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7월로 가서는 역시 뭐 6월하고 겹치는데 네. 이제 7월에는 이제
삼복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삼복날 보면 이제 우리 닭고기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뭐 육개 마니터 관련해서. F 이제 네. 하림, 체리브로, 뭐 이지홀딩스, 푸드나무, 동은 팜투테이블 이런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방학이니까 네. 뭐 공부를 위해서 이제 학원 관련해서 뭐 메가 MD라든가 YBM넷, 디지털 대성, 아이스크림 에드 뭐 많이 있죠. 그렇죠. 학원 관련해서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태풍 장마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행 항공 말씀드렸고 에어컨 말씀드렸고 면세점 말씀드렸고 네.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있어요. 근데 전력을 많이 쓰니까 네. 이거를 이제 ES 관련해 하는 종목들이 이제 한전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뭐 LS, 그다음에 CSB인데 이제 풍력 관련이고 그다음에 이제 PS텍, PNT 이제 PS텍도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네. 회사도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 이 회사가 이제 그 뭡니까 우리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한전에 납품하는 회사예요. 아. 근데 이 회사가 그래도 좀 보면은 현금 보유 비율이 많은 그래요? 중소형주인데 괜찮네요. 잘 몰라요. 이 종목 한번 올랐다 또 빠지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종목으로 엮일 수 있고요. 하면 근데 우리가 6, 7월에 덥잖아요. 네네. 맥주 진짜 많이 드시거든요. 아, 주류가 예. 없네요. 아 그런가요? 그때도 약간 6, 7월에 좀 주류가 그러네. 많이 올라가죠. 네, 포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 하나 주셨네. 좋습니다. 제가 하나 도움을 드렸네요. 어제도 이제 네. 우리 롯데 칠성 얘기하면서 네. 뭐 밀맥주 얘기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제 8월 태면은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태풍, 스마트 그리드, 에어컨이 있는데 이제 인공 광호.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게 기술이 네. 아마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진국 중국도 뭐 인공 광호 기술이 있다는데 맞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뭐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연관 회사들이 이제 태경케미칼, 우리기술, 자연광경, 시노펙스, 웰크론, 한텍, CS 코스메, 두산 이런 회사들이 있다는데 실제로 저는 이게 인공 강호해가지고 네. 뭐 뉴스나 이런 거에서 접한 게 없어가지고 한번 했다가 실패했던 이야기는 접한 그쵸. 적이 있었어요. 그 그래서 이제 후에는 소식이 그래서 없네요. 앞으로도 이제 이쪽이 우리가 또 관심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9월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추석이 있죠. 네, 명절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밥속 관련주가 있는데 이제 PN 풍년 그다음에 푸코홀딩스, 어버브 반도체 이제 네. 밥속 관련 그다음에 택배, 물류, 전자결제, 여행항공은 이미 말씀드렸고 화장품, 면세점, 쇼핑 그리고 또 뭐 아까 우리 2월 구정 설날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겹치는 종목이니까 네. 일단 이제 밥속 관련해서 이제 추가를 하나 놓는데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10월달에 굉장히 많아요. 10월은 이제 가을에 초겨울이 되니까 네. 이제 조류독감 이제 보면은 이제 거기 많이 나와 있죠. 네. 조류독감 밑에다 와, 이렇게 많은데 썼는데. 뭘 담아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백신 관련주도 있고 네. 소독제도 있고 대체식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다음에 이제 찐득이도 또 10월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학원 관련도 있고 그런 교육 관련주들이 그렇죠. 이제 온라인 많이 교육주 있죠. 같은 그래서 거. 뭐 디지털 대성, 청담논이, 뭐 메가 MD, 뭐 네. 메가 스타디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구제역도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를 이제 분류를 하면 이제 의약품 백신이 있고 소독제가 있고 대체식품이가 기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 백신도 마찬가지고 네. 독감 백신 해야 돼. 독감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녹십자라든가 SK 케미칼, 한미약품, 제넥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독감 백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독감 백신도 중요하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이 더 중요한데 그렇죠. 현재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직 네. 좋은 소식이 없는 게 좀 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이미 다 뭐 다 저기 세계 글로벌 업체들이 다 뿌려서 접종하는데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삼상 네. 들어왔다는 소식도 들은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조금 생각보다 네. 더디죠. 그리고 삼상 자체가 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런 비용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게 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네, 해야죠. 어쨌든 국내에 치료제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네네. 네. 그다음 이제 11월에는 이제 뭐 소비, 전자결제, 스마트 그리드, 수능교육, 독감 백신, 난방기, 겨울 의류인데 이제 의류에 들어가죠. 그래서 뭐 영업무역이라든가 네. 뭐 코엘 패션, FNF, 신세계 인터내셔널, 필라홀딩스, 한세즈럽 이게 이제 뭐 의류 관련 종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 관련주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섹터로 보면은 네. 백화점이라든가 홈쇼핑, 화장품, 면세점, 택배, 엔터 이렇게 해서 여기 엔터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어차피 이제 엔터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공연도 연말에 또 많이 그쵸. 보기도 하고. 예. 엔터주들도 보면은 이제 올해 좋은 게 그래도 빅히트가 많이 빠졌거든요. 아, 그렇죠. 빅히트라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JYP JYP. 그다음에 이제 YG가 좀 터지긴 나요. SM 그거는
좀 처지는 거로 나오는데 또 두 종목은 괜찮고 두 종목은 안 좋은 빅히트랑 YG가 괜찮다고. 아니 JYP가 괜찮으시는 그렇게 거죠? 되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12월인데 네. 겨울이니까 이제 제설, 블랙 아이스, 이제 크리스마스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아까 어린이날 비슷하죠? 그러네요. 오로라, 뭐 손오공, 뭐 이제 크리스마스 어차피들한테 선물해야 되니까 네. 이제 5호라 겹치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전자결제라든가 택배 물류는 항상 있는 거고요. 방학하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라인 교육 이제 들어갈 거고 스마트 그리드 또 전력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네. 됐고 그다음에 뭐 또 우리 여행을 많이 가죠 방학 때. 그다음에 그쵸. 이제 난방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경동, 나비엔 이런 종목도 해서 한 번씩 다 몇 번 다 이렇게 겹치는 종목들이니까 그러네요. 뭐 일단은 오늘은 그냥 가볍게 네.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아시는 그 테마지만은 한번 그래도 월별로 정리한다는 한번 차원에서 제가 정리해보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감독님께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쭉 봤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1월부터 12월까지 이 테마를 모두 챙긴다는 거 쉽지가 않기 쉽지 때문에 않죠. 예. 감독님께서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내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마가 있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이제 보면은 그 우리 그 장마 때 장마. 제습기 관련 제습 관련해서 항상 네. 뭐 위닉스 같은 거 그쵸 좀 크게 그런 정도도 오르는 것 이제 같아요. 크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네, 장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전력 관련해 가지고 전력 관련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것도 여름 겨울 이렇게 봐야 되나요? 스마트 그리드가 또 그럴 때 한번 이제 전력 뭐 셧다운 된다 이럴 땐 좀 이렇게 재료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최근에는 이제 택배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되게 네. 핫하죠. 그런 것은 이제 뭐 골판지 관련주라든가 네. 이제 이런 거가 이제 가끔가다 네. 이벤트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보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테마주들도 이제 제가 고수의 영역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네.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많이 받으면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는 이제 그때 보시고서 만약 계절이 맞는다 그러고 네. 이제 그가 뉴스가 나왔다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삼박자가 맞을 때 뭐 근데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삼박자. 그만큼 이제 노력을 해야죠. 근데 노력도 있고 약간의 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테마주는 사실 때 진짜 고수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뭔가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참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테마는 좀 공부도 하고 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 감독님께서는 계절 관련해서 그리고 택배 관련해서 조금 유심히 보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다음 시간에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아니 그냥 이거 훑어보는 게 일단은 이렇게만?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계절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굉장히 관심이 가는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달려라 주식 그라운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코스피 지수 참산선을 넘어서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감독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후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면밀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넌 내일 만나요. 저들의 부르는 솔잎을